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더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저녁만 되면 단 음식이 당기고 운동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도 먹어보고 영양제도 챙기고 일찍 자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왜 이렇게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체력이 떨어져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8년간 수면 건강과 생체 리듬에 대해 연구하고 직접 실천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푹 잤다는 것과 진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8시간을 자도 피곤할 수 있고 6시간을 자도 개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체중 증가, 면역력 약화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깊은 수면 부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면의 질, 특히 서파수면이라고 부르는 깊은 단계의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몸을 스마트폰에 비유해 볼까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기만 한다고 충전이 되는 게 아니죠. 충전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야 하고 전류가 안정적으로 흘러야 하고 배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만으로는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3년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68%가 깊은 수면 비율이 권장 수준 이하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7시간, 8시간 자는 것 같아도 실제로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스마트폰을 8시간 충전기에 꽂아놨는데 실제로는 20%밖에 안 충전된 것과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40대 중반까지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4시간에서 5시간 자고 커피로 하루를 버티는 생활을 10년 넘게 했죠. 당연히 체중은 늘었고 혈압은 올라갔고 건강검진 때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운동을 하라고, 술을 줄이라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러닝을 했고, 식단을 조절했고, 술도 거의 끊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몸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피곤해진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수면에 대해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의학 전문가들의 논문을 읽고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고 생체 리듬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찾아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모든 노력들이 수면의 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깊은 수면 동안 근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몸만 상합니다. 식단을 아무리 잘 조절해도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체중 조절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아무리 관리해도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죠. 그래서 저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운동 시간을 줄이고 대신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주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맑았어요. 2개월 후 체중이 7kg 줄었습니다. 특별히 식단을 바꾸지 않았는데도요. 6개월 후 건강검진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요. 가장 놀라운 건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무슨 운동하세요? 어떤 다이어트 하세요? 피부가 좋아졌는데 뭐 바르세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자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면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깊은 수면이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면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얕은 수면, 3단계는 깊은 수면 또는 서파수면, 그리고 렘수면이 있죠.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이 사이클이 90분에서 120분마다 반복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3단계 깊은 수면입니다. 이 단계에서만 우리 몸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뇌에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근육이 재생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몸은 회복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이 깊은 수면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늦은 시간에 블루라이트 노출, 불규칙한 수면 시간, 카페인 과다 섭취, 스트레스, 수면 환경의 문제들이 모두 깊은 수면을 줄입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이 하루 1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5배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높으며 우울증 발생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생활 습관과 환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던 것들, 간과했던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숨겨진 요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일찍 자려고 노력해요. 침대에서 핸드폰 안 봐요. 수면제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아침에 피곤할까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진짜 범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숨은 방해꾼들을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바로 체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우리 몸이 깊은 수면에 들어가려면 체온이 약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실제로 한 60대 중반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는데 새벽 2시만 되면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불면증 약을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침실 온도가 몇 도세요? 잘 때 이불은 어떤 걸 쓰세요? 답은 놀라웠어요. 난방을 23도로 맞춰놓고 두툼한 거위털 이불을 덮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사우나에서 자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탠퍼드 대학 수면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수면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쾌적한 온도보다 훨씬 낮죠. 왜냐하면 깊은 수면 중에는 체온 조절 기능이 거의 멈추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여성분께 침실 온도를 18도로 낮추고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이불로 바꾸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춥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새벽에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체온 조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손과 발은 따뜻하게, 머리와 몸통은 시원하게.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깊은 수면 진입이 어려워져요. 두 번째 도둑은 카페인입니다. 저는 오후에 커피 안 마셔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섭취하는 숨겨진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밤 10시에도 절반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더 큰 문제는 개인차가 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감기가 9시간까지 길어질 수 있어요. 한 40대 남성분은 점심 식사 후 아메리카노 한 잔만 마시는데도 밤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에 녹차를 마시고 오후에 다크 초콜릿을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콜라를 마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녹차 한 잔에는 약 30mg의 카페인이 있고 다크 초콜릿 50g에는 약 50mg, 콜라 한 캔에는 35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하루에 2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거예요. 미국 수면재단의 권고에 따르면 깊은 수면을 보호하려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정오 이후로 제한하는 게 좋고요. 그 남성분께 숨겨진 카페인을 모두 제거하시라고 했어요. 오후에 녹차는 보리차로, 다크 초콜릿은 과일로, 콜라는 탄산수로 바꾸셨죠. 2주 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라고요. 세 번째 도둑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블루라이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블루라이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저는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봐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핸드폰만이 아니에요. TV, 컴퓨터 모니터, 심지어 LED 전구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블루라이트가 문제가 되는 시간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전 1시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해가 지고 난 후부터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멜라놉신이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블루라이트를 감지하면 뇌에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보통 해가 지고 2시간에서 3시간 후부터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블루라이트 때문에 이 타이밍이 계속 미뤄지는 거죠. 한 30대 여성분은 매일 밤 11시에 잠들려고 하는데 새벽 1시가 돼야 잠이 온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찍 자려고 10시부터 침대에 눕는데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보게 돼요 라고요. 이건 완전히 악순환입니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의 블루라이트 때문에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권한 방법은 이겁니다. 해가 지면 집안의 조명을 모두 따뜻한 색 온도로 바꾸고 화면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꼭 써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화면 필터를 사용하세요. 그 여성분은 저녁 7시 이후로 모든 LED 조명을 끄고 스탠드 조명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썼죠. 3일 후부터 11시 전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도둑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소음과 빛입니다. 저희 집은 조용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재보면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 우리 뇌는 외부 자극을 거의 차단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불규칙한 소음, 갑작스러운 빛은 깊은 수면을 얕은 수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본인은 깬 걸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한 50대 남성분은 저는 어디서든 잘 자요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하다고요.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 밤새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깨어나는 횟수가 40회가 넘었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깬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원인은 창문 밖 가로등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뇌를 계속 자극했던 거예요. 완벽한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귀마개를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2주 만에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한 어둠 속에서 자는 사람과 오럭스의 희미한 빛 아래서 자는 사람의 깊은 수면 시간은 평균 45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45분이면 거의 한 사이클 전체의 깊은 수면을 잃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도둑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일찍 자고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면서 주말에 몰아서 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수면 빚을 더 키우는 행동이에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이 시계를 계속 리셋시키는 거예요. 마치 시차 적응을 매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평일에는 새벽 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 주말에는 새벽 3시에 자서 정오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주말에 푹 자는데 왜 월요일이 더 피곤할까요? 라고 물으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말 동안 생체 시계가 새벽 3시 취침에 맞춰졌다가 월요일에 갑자기 새벽 1시에 자려니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늦게까지 자면 아침 햇빛을 놓치게 되는데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UCLA 수면장애 센터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 차이가 2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깊은 수면 비율이 평균 23% 낮았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 차이를 1시간 이내로 줄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 직장인분도 주말에 10시간씩 자는 습관을 버리고 평일과 비슷하게 8시간만 자기 시작했더니 월요병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5가지 도둑을 살펴봤습니다. 체온, 카페인, 블루라이트, 소음과 빛, 불규칙한 수면 패턴. 이 5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수면의 질은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도둑들을 물리치고 깊은 수면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지난 8년간 직접 실천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권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3-2-1 루틴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방법이고 가장 효과가 빨랐던 방법이에요. 3시간 전 마지막 식사를 마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소화를 하는 동안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 때문에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지방, 고단백 음식은 소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 한 40대 여성분은 매일 밤 9시에 야식을 드셨어요. 저녁을 일찍 먹어서 배가 고파요라고 하셨죠.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먹는 치킨이나 라면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야식을 끊고 저녁 식사량을 조금 늘렸더니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전 모든 업무와 스트레스 받는 활동을 멈춥니다. 이메일 확인, 업무 메시지, 뉴스 보기를 중단하세요. 뇌가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직전까지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면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여전히 각성 상태예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면 깊은 수면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1시간 전 모든 화면을 끕니다. 핸드폰, TV, 컴퓨터, 태블릿 모두요. 이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세요. 명상이나 호흡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뇌에게 이제 하루가 끝나간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한 30대 남성분은 이 루틴을 정확히 3주간 지켰어요. 처음 1주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할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잠이 안 올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2주차부터 몸이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했고 3주차에는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해요. 일어나자마자 가능하면 15분 이내에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최소 10분에서 15분 동안 햇빛을 쬐세요. 창문을 통한 간접 햇빛이 아니라 직접 야외에서요. 우리 눈에는 특별한 광수용체가 있어서 아침 햇빛의 특정 파장을 감지하면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이게 정확히 작동해야 그날 밤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분비돼요. 아침 햇빛을 놓치면 밤에 잠들 시간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최소 1만 럭스 이상의 밝은 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날 밤 평균 35분 빨리 잠들었습니다. 한 50대 남성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만 지냈어요. 사무실도 창문이 없는 곳이었죠. 제가 아침에 10분만 산책하세요 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출근할 때 차를 회사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세요. 점심 먹고 밖에 나가서 10분만 서 있으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2주 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실내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 1만 럭스 이상의 밝기를 내는 광치료 램프를 사용하세요. 아침 식사하면서 30분 정도 쬐면 됩니다.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효과는 확실해요. 세 번째는 체온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적의 수면 온도는 15도에서 19도입니다. 침실 온도를 18도로 맞추세요. 처음엔 춥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에서 3주 적응하면 이게 가장 편한 온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침실은 시원하게 하고 침구로 온도를 조절하세요. 얇은 이불 여러 겹을 준비해서 필요할 때 덮고 벗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머리 쪽이 시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하세요. 수온은 40도에서 42도가 적당하고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샤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침실 온도를 재보니 24도였어요. 게다가 전기장판을 켜고 주무셨죠. 전기장판을 끄고 온도를 18도로 낮추고 잠들기 9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은 너무 춥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고 깊게 잘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에는 이제 이 온도가 아니면 잠이 안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이건 한 번만 투자하면 계속 효과를 보는 부분이에요. 첫째, 완벽한 안막이 필요합니다. 방에 불을 다 끄고 손을 눈앞에 들었을 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야 해요. 안막 커튼을 설치하고 LED 표시등은 모두 가리세요. 알람 시계의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둘째, 소음을 차단하세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서 불규칙한 소음을 가리는 게 좋습니다. 백색 소음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으로 갑작스러운 소리를 마스킹해 줍니다. 셋째, 침구에 투자하세요. 베개는 목의 시작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여야 하고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정도가 적당해요. 한 40대 남성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됐어요. 코를 심하게 골고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깼다고 하셨죠. 병원 검사를 권했지만 일단 베개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높은 베개를 쓰고 계셨는데 이게 기도를 좁히고 있었어요. 낮은 베개로 바꾸고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였더니 콧꼬리가 80% 줄었습니다. 물론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지만 베개만 바꿔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완전히 끊으세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도 포함입니다. 대신 보리차, 루이보스차,
캐모마일 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를 드세요. 알코올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해예요. 알코올은 처음에 졸음을 유발하지만 대사 과정에서 각성 물질이 만들어져서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게다가 렘수면과 깊은 수면을 모두 방해해요.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4시간 전에 알코올 2잔을 마신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9% 감소했습니다. 한 50대 여성분은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셨죠. 제가 2주만 끊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3일은 힘들었지만 일주일 후부터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무엇보다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6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격렬한 운동은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끝내세요. 운동 후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이 어려워요.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하거나 조깅하면 생체 시계 조절과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저녁에 꼭 운동해야 한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로 하세요. 심박수를 크게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요. 한 30대 직장인은 퇴근 후 9시에 헬스장에서 고강도 운동을 했어요. 11시에 집에 와서 12시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왔죠. 운동했는데 왜 더 잠이 안 올까요? 운동 시간을 아침 6시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2주 후부터는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조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멜라토닌, 마그네슘, 라벤더 같은 수면 보조제들이 있죠. 멜라토닌은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복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시차 적응이나 일시적 불면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그네슘 결핍이 있는 경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보조제든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벅차서 포기하기 쉬워요. 첫 번째 달 3-2-1 루틴과 아침 햇빛만 집중하세요. 두 번째 달 여기에 체온 조절과 수면 환경 개선을 추가하세요. 세 번째 달 카페인, 알코올, 운동 타이밍을 최적화하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면 습관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돼요. 한 45세 여성분은 3개월 프로젝트로 접근했어요. 첫 달에는 3-2-1 루틴만 지켰는데도 잠드는 시간이 30분 단축됐습니다. 두 번째 달에 수면 환경을 개선하자 깊은 수면 비율이 늘었고요. 세 번째 달에는 카페인을 조절하면서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깊은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을 넘어서 삶 전체가 바뀌는 경험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체중 감소입니다. 운동을 더 하거나 식단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또한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정상화됩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은 감소하고 그렐린은 증가해서 식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시카고 대학 연구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평균 270칼로리를 더 소모했습니다. 하루 270칼로리면 한 달에 약 1kg의 지방 감소로 이어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38세 여성분은 다이어트를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저녁만 되면 폭식하고 싶어져요 라고 하셨죠. 이분께 수면부터 고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상담하러 왔는데 왜 수면 얘기를 하느냐며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한 방법들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첫 달에 3kg, 둘째 달에 2.5kg, 셋째 달에 2kg이 빠졌습니다. 특별한 식단 제한 없이요. 더 중요한 건 저녁에 단 음식이 당기는 현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52세 남성분은 복부 비만으로 고생했어요. 뱃살이 계속 늘어서 허리둘레가 98cm까지 됐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은 줄지 않았어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허리둘레가 88cm로 줄었습니다. 10cm 감소해요. 체중도 8kg이 빠졌고요. 가장 큰 변화는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운동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당 조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도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단 4일간 깊은 수면을 제한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6세 남성분은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어요. 공복 혈당이 115mg 데시리터였고 당화 혈색소는 6.1%였죠. 의사는 약 처방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수면의 질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3-2-1 루틴을 지키고 아침 햇빛을 받고 카페인을 줄이고 수면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공복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을 때 공복 혈당은 98mg 데시리터, 당화 혈색소는 5.6%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 없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8세 여성분은 10년째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어요.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 약을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도 했지만 혈당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수면 문제를 점검해 보니 새벽 3시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피곤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됐죠.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양압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됐어요. 식후 혈당 변동폭이 줄었고 저혈당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피부와 외모입니다.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해요.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뿐 아니라 피부 재생을 돕는 여러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고 세포 손상이 복구되고 염증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면서 콜라겐이 분해되고 피부가 빠르게 노화돼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2021년 연구에서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회복 속도가 30% 빨랐고 수분 손실은 25% 적었습니다. 34세 여성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로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피부과 치료도 받고 고가의 화장품도 써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죠.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바로 드러났고요. 수면 패턴을 점검해 보니 매일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6시간은 자는데 왜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수면 추적 앱을 사용해 보니 깊은 수면이 30분도 안 됐습니다. 수면 시간을 11시에서 7시로 바꾸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했습니다. 2주 후부터 피부톤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새로운 여드름이 나는 빈도가 줄었고요. 3개월 후에는 피부과 선생님이 무슨 관리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셨대요. 더 흥미로운 건 다크서클이 옅어졌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다크서클 때문에 컨실러를 썼는데 이제 거의 안 써도 돼요라고 하셨습니다.